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심화인TV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제가 같이 일하는 분인데, 오늘 또 심화인TV에 새로운 얼굴 또 이렇게 등장하는 코너로 탈북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화인TV에 오늘 소개된 이보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예전에 활동을 하기 쏙 전에, 저도 2017년 이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쵸. 유튜브로 제가 언젠가 뭐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지? 저보다 나이 어리다고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방송에 한때 나오다가 이제 한 6년, 7년 쉬어가지고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고 좀 쉬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도 슬슬 복귀하는데 언니가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보연 씨라고 합니다. 근데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 한경부터 해령입니다. 네. 해령에서 살다가 언제 탈북해 하신 거예요? 탈북한 거는 2007년도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됐고 한국 땅에 온 거는 이제 입국을 딱 국정원에 들어오게 된 거는 2009년 2월 달에 들어오게 됐어요. 탈북은 저보다 조금 일찍 하셨고 또 한국에 오는 것도 저보다 좀 일찍 오셨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1월 28일 날 들어왔어요. 저는. 저랑 기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네. 중국에 잔류한 시간도 되게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럼 해령에 사실 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나오면서 사실은 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무용을 13년을 전공을 했는데, 어린 시절에는 이제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엄마가 일찍 유치원에 보내다 보니까 때 아니게 이제 무용반에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조선무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고,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우리 때는 인민학교인데 인민학교 들어가서는 북한의 체육무용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무용을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졸업할 때까지 무용을 해가지고 졸업장을 들고 마지막 공연을 한 게 국가행사에 참여했던 게 이제 아리랑 공연에 이제 참여를 했었죠. 그 아리랑에 참여했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게 졸업장 줘봤으니까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니까 대한민국 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더라고요. 13년 무용했는데 그러면 졸업을 그럼 몇 살에 한 거예요?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 이게 졸업 연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학교 졸업해서 교사했습니다. 22살부터 뭐 이렇게. 맞아요. 저도 대학교 졸업했을 때가 22살이었는데 뭐 사회생활 경험 이야기하면 학벌 사기치고 맞아요. 저는 만 16살에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기 전부터 장사했나요? 막 이런 분들도 그런 계시고.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쪽 사회에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다르게 있다 보니까 분단이라는 또 이게 아픔도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좀 아프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럼 평양에 가서 아리랑에 참여했는데 아리랑을 몇 개월 준비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리랑 준비는 10개월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리랑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당을 따라 천마일이라고 당창건 55돌 이제 집단체정화 탄생을 하면서 김정일이가 이걸 이제 좀 예술체조로 이제 행사로 공연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바꾼 게 아리랑이 탄생하게 된 계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티브가 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안무나 뭐 제목들 이런 것들만 조금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올라가는 솔리스트라든가 안무가들이라든가 협조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10개월 정도만 올라가서 훈련을 했었죠. 그럼 하나의 대호를 맞추는데 함경북도에서 온 여자애들은 한 개의 대호를 맞춰가지고 장이라고 하죠. 그걸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주로 훈련은 어디서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대부분이 평양에 거주하는 애들이 하는 건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용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개 장을 맡는 게 아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리랑을 보게 되면 한 개 군인들처럼 한 개 중대 매 열마다 자기 번호들이 있는데 저희는 번호가 따로 없었어요. 그럼 그 중간에 도는 그 무용수들이나 기본적으로 그 선을 그래서 아리랑 공연 보게 되면 모든 조명을 빼놓고는 다 사람이잖아요. 그 10만 명이라는 게 동원됐다는 게 안무, 코치, 모든 창작사 지도원들까지 해서 10만 명이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있다가 막 그 안무 주요 이제 동작이다 하게 되면 솔리스트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막 뛰쳐나가서 하고 빠지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이다 이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장에 나갔어요. 어린이장, 그리고 아리랑장, 군인들 올라가는
나갈 때 이제 탑살 때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총 3번 나갔었거든요. 그 전문적으로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열을 맞춰가지고 댕기장이면 맞아요. 이 댕기 휘두르고 그다음에 그 곤봉. 장을 만나가지고 곤봉 해가지고 그 장이 또 있거든요. 어느 그쵸. 학교 어느 대학교 해가지고 뭐 빙상관 앞에 모여가지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안무를 맞춘 다음에 관통하는 그 순간부터 맞아요. 조금 좀 큰 데 가서 뭐 9시면 9시까지 오라고 하면 10시까지 와서 맞아요. 그때 하루 종일 맞추고 맞아요. 정말 그거 할 때 체양 달린 이 모자에 햇빛이 들어간다고 그 어떻게 그물 알았지? 같은 거 났어. 어떻게 참여했어가지고. 아, 진짜요? 저는 저기 뭐지 규찰대로. 규찰 때. 짐도 규찰 때 지키고 막 오랜만에 이런 거 듣네. 하잖아요. 짐 맞아요. 지키는 조 들어가려면 좀 어렵거든요. 짐도 지키고 그다음에 이걸 준비할 때 학부형들이나 혹은 거기서 그 평양 반에서 엄마들 돌아가면서 평양 엄마들이 오잖아요. 국반이라는 걸 담당해가지고 국 같은 것도 끓여다주고 이래야 맞아요. 대충 기숙사에서 가지고 나오는 밀밥 같은 거 좀 먹을 수 있고 와, 이거 갈아 너무 담는 반갑다. 거죠. 나 이거 처음 들어요. 나 이거 네. 왜냐면 이 말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게 진짜 나 눈물 날라 그래요. 그 평양 엄마들이 오게 되면 우린 지방에서 올라갔으니까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평양 엄마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막 이렇게 칠성 음료를 이렇게 갖고 오긴 하는데 우리는 막 가게 되면 키 크니까 이제 막 우리 양말 바지 이제 체형 무용 바지잖아요. 그걸 입고 하는데 구멍 나고 막 이러고 덧신이 막 구멍 나고 이러니까 그 엄마들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먹다가 온 이렇게 그런 거를 저에게 이렇게 두고 가세요. 뭐 좀 먹고 하라고. 이렇게 불쌍한 거죠. 우리 먹을 것도 간식 이런 게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고 자녀들이 입던 옷이랑 이제 운동복 같은 거 이렇게 주고 가세요. 그걸 보니까 그 엄마들 모습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만나보거나 이런 말을 들은 본 적이 저 없어요. 저도 지방생이다 보니까 그 서름이 있거든요. 지방에서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가도 자가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밀밥을 가지고 나서 이런 거 가지고 나서 거기 국이라도 끓여줘야지 그걸 먹으면서 맞아. 점심은 갖고 나가서 먹잖아요. 아침은 먹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 있는 지방 사람들이 그 추운 데서 하나의 그 여관 같은 걸 빌려서 그냥 아예 그 여관에서 숙식하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모란봉 여관. 하루 종일 댕댕댕 떨고 그다음에 그 밖에 나와서 떤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춥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추웠죠. 그 고생을 하면서 되게 와 멋있다. 진짜 외국인들이 와서 퍼펙트하다라고 하면서 이건 북한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막 극찬을 했는데 실제 그 훈련을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마냥 기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르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이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 사실 그 행사장 하나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행사에 참여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는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더 하고 돌아가게 되면 일단 애들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었고 긍지롭게 생각하죠. 네,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훈련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 서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관에 들어가게 되면 겨울 같은 때는 그 여관에 들어가면 이제 베란다가 있잖아요. 네. 베란다에 나오게 되면 우리 큰애들 같은 경우는 빨래도 이렇게 혼자 빨고 하는데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울지도 못하게 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베란다에 나가서 엄마 보고 싶어 막 이러고 막 계속 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긴 아는데 조장 언니들이 뭐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하는데 어린애들은 엄마 보고 싶으니까 이제 울지 못하게 하니까 베란다에 나가서 울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진짜 공연이거나 리허설이 끝난 날 같은 경우는 여기는 메이크업이 다 하면 이제 오일로 지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뭐 메이크업 지우고 이런 거 하는 게 딱히 없다 보니까 도랑 화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뚜렷하게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린애들이 세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큰애들이 있고 막 지워지는데 이거 막 얼굴 시뻘개질 정도로 세수를 밀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아프다고 울고 이러면 참 그럴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 찬물에 얼음같이 찬물 나오잖아요. 그 서러움을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인권, 존중, 권리 막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오게 되면 너무 화가 나고 왜 거기서 그렇게 무지하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당연한 거고 버텨야 몰랐죠. 되고 버텨서 이걸 졸업하고 끝마치고 제대로 끝마치고 돌아가야 그래도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 그 집단체조에 참여하면서 북한에서 말하는 뭐 모심 공연이라고 하냐?
네. 그거 할 때 가까이서 본 적 봤어요? 김정일이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김정일 한 번도 안 나왔었고 대신 이제 김일성 때는 김일성이 죽기 전에 설맞이 공연 때는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하고는 한 번 봤었고 김정일은 단 한 번도 집단체조에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예시 훈련할 때 저희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서 몰래 와서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와서 아이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때 뭐를 주라고 하면서 잠깐 간식 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정일이 무슨 뭘 주라고 노루고기 했대. 줬어요. 노루고기. 뭐 주라고. 그래서 장군님이 왔다가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에 감동 먹고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노루고기를 줬고 노루고기를 줬는데 우리 여관에 들어간 지방생들은 여관에서 불을 피우거나 이런 걸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노루고기를 다 집으로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내려보내는 뭐 집에서 받지도 못했고 그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소비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건데 그냥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소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쯤에서 그러면 그 아리랑이라는 그 집단체조 수많은 사람들이 배경대책 집단체조 참여해가지고 마지막 행사가 딱 끝나고 준 거 있잖아요. 받은 거. 뭐 받아가지고 내려가셨어요? 저는 TV 받았어요. 그렇죠. 택이 2개였어요. 제복 미싱기 아니면 컬러 TV였는데 저희 집에 미싱기가 있었고 근데 대부분 컬러 TV를 다 선택을 했어요. 그때 진달래죠. 진달래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다 받았죠. 전 팔아먹었는데. 아 진짜 저희 엄마는 시집갈 때 준다고 그거를 놔뒀었고 그 전에 당창원 55 돌 때 담요하고 이불을 줬어요. 네. 그거하고 TV하고 시집갈 때 준다고 거의 모셔놨던 기억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큰 선물이고 대단하다고 그쵸. 생각했어요. 그쵸. 텔레비전 하여튼 좋은 거였어요. TV는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평양시는 집단체조 참여한 집이 아이가 둘, 셋이 있으면 2개, 3개 받아간 집 있었어요. 맞아요. 평양시 그래가지고, 애들은 평양시 애들은 그런 애들 있어요. 집들에. 그래서 그때는 내다가 팔아야 되니까 좀 헐값에. 그래서 그 지방에서 팔아야 조금 더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 텔레비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가고 맞아요. 평양시에는 워낙 그게 만 원이니까 조금 헐값에 팔렸다 그랬었죠. 그럼 그 아리랑 참여를 했잖아요. 참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에서는 그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어떤 특권 같은 게 있었나요? 딱히 없었어요. 특권이나 이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맨날 그렇게 참여를 했었으니까 TV 받아봤다 하니까 좋겠다 막 이런 정도였지. 또 저 같은 경우는 갔다 왔을 때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어요. 네. 졸업을 한 상태여가지고 이미 대학교 발령이 나가지고 대학교로 바로 썼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여기처럼 국가대표가 되거나 뭐 하게 되면 프랭카드 걸고 막 우리 뭐 동네 자랑이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는. 맞아요. 네. 졸업식조차 변변히 하지 않잖아요. 졸업식 있나요? 따로 하는 건 없고 그냥 졸업 사진만 찍잖아요. 이게 왜냐면 저는 좀 서름이라면 서름인데 저 지금 대학교 지금 4학년인데 올해로 제가 대학을 가게 된 계기도 그렇고 또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무용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학급 친구들과의 추억이 없어요. 무용은 계속 13년을 전공을 했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국가행사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학급 친구들과의 이 교류가 많이 없이 계속 그쵸.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행사가 먼저잖아요. 그쵸. 이렇게 문 똑똑똑 떠서 이보윤 씨 나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면 선생님이 더 혼나요. 예. 그러니까 훈련하러 나가는 게 먼저여가지고 졸업을 하거나 뭐 그 학급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추억들이 없어. 그 체육을 하는 사람과 무용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학교 조직 생활에 맞아요. 조금 빠져서 열외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급에 대한 친구들과의 이게 너무 추억이 없다 보니까 졸업 사진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식 때 보니까 굉장히 하더라고요. 뭐 꽃다발도 사주고 북한은 대학교 졸업도 그렇게 거창하게 하진 않거든요. 학사모 쓰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졸업사진 한 장 그냥 띡 받고 졸업했다 끝입니다. 맞아요. 학사증 그냥 주고. 근데 한국의 어떤 그런 졸업 문화 보면서 나는 도대체 부러워요. 초등학교도 저런 걸 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진짜 대학교 졸업할 때도 저런 거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초등학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